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살인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한 청소부 아줌마가 대기업 회장을 살해하려는 친아들의 음모를 폭로한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청소부 아줌마가 알고 보니 그 회장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친아들은 왜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청소부가 어떻게 거대한 재벌가의 음모를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선영 씨, 45세.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실명 위기에 놓인 아들 현우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3군데나 일을 다닙니다. 새벽 5시 병원 식당, 오후 2시 마트 계산, 밤 9시 한국그룹 본사 청소. 그런데도 월세는 3달이나 밀렸고 현우 수술비 2천만 원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아. 무슨 소리야, 현우야. 엄마가 꼭 돈 마련해서 너 수술시켜 줄게. 하지만 속으론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실명이라도 하면 어쩔까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국그룹 본사 임원층을 청소하던 선영 씨를 본 야간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여사님. 우리 회장님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네요. 특히 눈이랑 코가. 이 일 때문에 선영 씨도 어릴 때 자신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들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며칠 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IP 병동으로 올라와 주세요. 긴장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엔 의식불명 상태인 윤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아들 준석 씨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많이 닮으신 것 같네요. 준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혹시 아버지의 숨겨진 자식이 아닐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선영 씨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만약 정말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준석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어요. 당연히 상속권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 선영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가능성 98%. 선영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정말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준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누나.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비서 서린도 반갑게 인사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선영 씨는 현우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현우야, 우리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어. 수술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3일 후, 준석은 180도 바뀐 채 말을 했습니다. 검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재검 결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서린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한 착각이었네요. 청소는 이제 1층에서만 하세요. 선영 씨는 멍해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을까? 뭔가 석연치 않아서 계속 병실 주변을 청소하며 지켜봤죠. 그러다가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 12시쯤 준석과 서린이
병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실 건가요? 준석이 회장의 물컵을 빈 채로 두더니 말했어요. 목마르시죠? 하지만 물은 못 드려요. 빨리 가셔야 하니까. 서리는 더 잔혹했습니다. 호흡기 설정도 조금씩 낮춰가고 있어요. 며칠 안에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선영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친아들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선영 씨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병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물컵이 항상 비어 있고 호흡기 수치가 조금씩 낮아져 있었으며 재활 운동 일정표가 사라졌고 호출 버튼 선이 침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간병인도 자주 바뀌었어요. 이거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이잖아.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서린이 준석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 아버지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왜 그렇게 급해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내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린 걸 알아낼 거야. 그리고 서린 당신과 내 관계도 들킬 테고. 아, 이거였구나. 준석이 이미 회사 돈을 빼돌렸고 비서 서린과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죽이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영 씨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합니다. 버려질 예정인 창고를 청소하다가 낡은 서류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죠. 윤호에게. 편지를 읽는 순간 선영 씨는 전율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나와 엄마를 버리고 새로 살림을 차리고 나서 생긴 동생. 우리가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어. 이제 염치불구하고 내 딸 선영이를 부탁한다. 세상에. 윤 회장이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어. 그렇다면 준석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준석은 처음부터 선영 씨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버지의 숨겨진 딸이라면 나중에 상속 문제로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검사 결과 다행히 친딸이 아니라 조카였어요. 조카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으니까 안심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라는 걸 알면 선영 씨가 계속 병원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 관계도 없다고 거짓말해서 완전히 병원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삼촌을 죽이려고 하면서 나까지 속였어? 선영 씨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선영 씨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병실 학대 사진들, 준석과 서린의 대화 녹음, 아버지의 편지,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선영 씨는 의료진, 병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과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윤 회장님은 제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삼촌입니다. 편지를 공개하자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삼촌을 죽이려 했습니다. 학대 증거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준석이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와 경찰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서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 다 지어낸 얘기잖아.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내가 성수형의 딸이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삼촌? 어릴 때 형이 데려온 그 작은 아이, 선영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윤 회장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석이,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석과 서리는 살인미수와 재산 편취 혐의로 구속되었고, 윤 회장은 건강을 회복해서 선영 씨와 현우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우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영아, 형이 너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켜주마. 70년 만에 만난 삼촌과 조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난한 청소부가 재벌가의 음모를 무너뜨린 이 실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실화 이야기의 원동력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